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10월 20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일정을 거의 다 마치셨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이번 유럽 외교는 김정은을 돕기 위한 거다라고 대통령 특보, 안보 특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김정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러 동분서주한지 아셈 폐막식 참가국 대표들, 참가국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데도 대한민국의 그림자가 안 보입니다. 모습이 안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세션 연설 준비한다고 사진 찍는 통보를 늦게 받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시간을 놓쳤다고 합니다. 참 거의 뭐 일종의 해프닝이라도 약간 앞뒤가 이해가 안 되는, 저 개인적으로 해석은 약간은 이런 느낌까지 드네요. 시간이 없어서 놓쳤다면은, 엘리베이터가 안 와서 놓쳤다면은 차라리 뭐 그럴듯한 이유라도 되지만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열을 내서 쫓아다녔는데도 유럽 국가들 눈에는, 특히 상임이사국들 눈에는 문 대통령의 외교가 외교로 보이지 않고 외도로 보였을까 두렵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CVD, 북쪽에 대해서 CVD를 요구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근데 상임이사국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영국과 프랑스에게 거의 업소를 하다시피 하면서 제발 좀 CVD 수준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내 말만 믿고, 김정은이 비핵화할 생각이 확실하니까 미국한테 눈치가 보이더라도 제발 대북 제재 완화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외교의, 정상 외교의 모습이 아니고 마치 본부인 놔두고 바람 피우는, 제발 너 만난 건 비밀로 해달라는, 우리 마누라한테 얘기하지 말아 달라는 외도로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그들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냉담했습니다. 대전제로 하나같이 판문점 선언 합의한 거, 미북 정상회담한 거 좋다, 잘 돼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유엔 결의에서 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앞장서서 북쪽에다가 CVD를 지켜라고 그 제재를 앞장서서 우리가 끌고 간 사람들인데, 끌고 간 국가들이고 대통령인데, 한국 때문에 그 제재 풀 수 없다. 풀어줄 수 있는 때는 언제냐? 북쪽이 CVD를 하면 우리가 알아서 풀어준다.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외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의 간청을 들은 국가들의 대통령들이 볼 때, 혹은 총리가 볼 때, 참으로 이거는 뭔가 정말 본부인 놔두고 나와서 바람 피우면서, 본부인 뒤에서 바람 피우면서 거짓말로 해달라, 말하지 말아달라, 좀 우리끼리 통하는 거 해달라, 최국주님 안녕하세요 라는 요청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눈 못 감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혹대로 갔다가 치료하러 갔다가 좋은 의사 만나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꼴대예요 지금. 아셈메스의 성명 채택 내용을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거 줄줄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북한에게 NPT 복귀하라고 가서 한국 너희들도 좀 얘기해라. 물론 그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북한에게 핵 비확산 체제에 복귀하라고 공동성명에 넣었습니다. 또 IAEA의 사찰과 조사와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북한이 비핵화 한다는데 거쳐야 된다. 정말 하고 있는지 그 과정 하기 전 하는 과정 했다고 클레임하는 후에 검증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정한 주도한 이사국한테 와서 한국이 부탁하니까 좀 봐달라는 식의 얘기는 좀 말아달라.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으로서 마지막으로는 가장 아픈 북한 인권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유엔의 인권 결의안을 한국도 잘 지키고 반드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 개선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유럽까지 갔어. 김정은을 위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고 했더니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가는 데마다 맞기만 하고 심지어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권을 위배한 사람으로 걸어놓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해결을 제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기권을 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얘기조차 못하고 아셈 정상회담에서까지 의장성명에서까지 인권 결의안 문제가 나오는데 한국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휘둘리지 마. 좀 제대로 해. 지금 말하는 것을 보세요. 남조선 당국은 적대 세력에게 분별을 잃고 놀아날 것이 아니라 제정신 차리고 온당하게 처신해야 된다. 조급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아셈에 참석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분통 터지고 억울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해서 너 뭐하냐 거기서 외도하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외교하러 간 거야? 아니면 외도냐? 가서 쇼만 그럴적 우리 김정은 수령이 보라고 영도자가 보라고 위원장이 보라고 쇼만 그럴듯하고 하면서 실제로 너 가서 같이 짝짝꿍하고 유럽하고 놀지? 이투예요 지금. 혼자가 돼서 혼자가. 김정은도 못마땅해. 유럽도 아니 도대체 여기 왜 오셨어요? 문 대통령님 하는 식으로 보게 만들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아셈 폐막식 사진에 참석 못한 것이 제발 세션 연설 준비하다가 시간을 놓치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들 국가들이 그렇게 안 보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우리하고 다 정상회담을 한 국가들이 전부 대북제재 완화에 노를 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단체 사진 촬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그 이상으로 해석을 해서 의도적인 보이콧이다. 불만 표시다. 자기가 말한 대로 들어주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 표시다라고 그들이 해석한다면 그 당사국들이 해석을 한다면 앞으로 이들 국가와의 외교에도 별로 좋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못 도와주는 수준으로 끝나야지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못 찍은 것이, 사진에 참석 못한 것이 정말 엘리베이터가 늦어서, 연설문 준비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늦어서 시간 맞춰고 오려고 하니까 후닥닥 사진 찍는다고 오라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정상회담끼리 사진 찍는 거는 아셈 같은 총회를 하면 당연히 폐막식 사진 찍습니다. 같이 간 의전들이 뭐예요? 언제 사진 찍는다고도 제대로 안 가르쳐줘, 대통령한테 언급이 안 돼 있다면 이거 뭐 아프리카 수준의 이 외교보다도 의전이 더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션 연설을 얼마나 거창한 걸 준비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이 사진만 보면요, 개막식에는 갔다가 폐막식에는 대한민국이 없어. 외도하다가 부끄러워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 사실 외도하러 갔는데 당사국들이 만나고 우리끼리 뒤에서, 미국 뒤에서 바람 한 피워보자 하는 당사국들이 전부 다 노 했으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나마 지금 큰 성과라고 자랑하는 교황청 방문에서 이 또 단어 얘기가 나와요. 뭐 영어 공부하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가 간에 무슨 조약이라든가 합의문을 만들 때는 반드시 영어로 된 원본이 있고 또 자국어로 된 거기에 매칭되는 원본이 있습니다. 그 두 단어 사이에 이게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를 그대로 구체화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외교력 내지는 상대국의 의지를, 생각을 파악하는데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문정인 특보는 며칠 전에 얘기했죠. 앞장서가 유럽까지 코털 날리면서 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트럼프의 어프루발은 물론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갔다가 동행을 했으니까. 월간 중앙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어프루발이 아니고 컨설테이션 앤 컨센서스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재밌는 걸 봤어요. 저는 어린애들이 뭐 미국이나 외국에서 찍는 어린애들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순수하잖아요. 꾸밈이 없잖아요. 특히 영유아들. 3살 먹은 애가 어디 넘어져서 다쳤는데 엄마가 괜찮아, it's okay 얘기를 하니까 3살 먹은 딸이 한참 생각하다가 한 1, 2초 생각하다가 엄마한테 대답하는 게 저를 머리를 딱 때렸어요. How do you know? 내가 오케이인지 아닌지 how do you know? 엄마가 어떻게 알아? It's my body. 내 몸이야. 근데 그 통증의 정도를 엄마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it's okay라고 얘기하냐고. How do you know whether I feel pain or not? 하고 엄마한테 따지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 엄마가? 엄마 자식 간에도 그런데 이 언어에 대한 차이는, 언어의 해석에 대한 차이는 때에 따라서 아전인수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혹은 역 효과가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컨설테이션 앤 컨센서스라는 것도 문득보 혼자 해석이에요.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트럼프의 의미가 내 승인 받고 해야 된다는 게 컨설테이션 앤 컨센서스를 같이 협의하고 우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자라는 수준의 얘기 아니에요. 어프루벌. 내 허락 맡아. 밤 12시가 너희들이 나가가 놀다가 들어오는 커퓨. 통행금지 시간이야.
어프로발이에요. 어프로발. 12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12시 넘어도 12시 넘어서 귀가해도 된다라는 어프로발 없을 때는 문 잠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오면은. 트럼프가 그 뜻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작심하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유엔사가 하는 행동 보세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하는 가지가지를 보십시오. 그게 그냥 컨설테이션 수준. 우리는 53회나 미국하고 얘기했다는데 미국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 앉아 얘기했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So what?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텔리가스도 마찬가지야. 국내의 언론을 통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 이태리로 말한 걸 영어로 그 해당하는 의미로 뭐 available 이었다는 거야. available 이라는 것은 내가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ime for lunch? 점심시간 있냐? 점심때 점심할 시간 있냐? Available.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질문. And then do you wanna go? 그러면 같이 갈래? You wanna go with me? 혹은 do you wanna lunch with me? 반드시 그 뒤에 확인을 해야 그것이 가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Available은 객관적인 얘기. 시간이 있다. 시간을 내겠다까지도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약속이 없다 할 때에 available이에요. 약속이 없어서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available이에요. 뿐만 아니라 available이라는 것은 김정은이 편지를 보내면 바로 교황님이 코트를 날리면서 오겠다는 게 아니고 교황이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교황청 내부에서 이걸 공식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식화. 교황이 혼자 나서서 나 가고 싶어. 갈 거야. 이거 아니에요. 교황청, 우리 일반 정부보다도 더 강한 하이어라키, 어마무시한 하이어라키가 있는 데입니다. 위계 질서가 있는 데예요. 그리고 컨센서스 없이는 안 되는 데예요. 거기도. 교황이 북한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니까. 편지 보냈다고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교황청의 국무원장 넘버2랍니다. 우리는 북한 초청장이 공식화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초청장이 온다 해도 그것을 교황청 내에서 결정하는 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황이 북한 가는 게 그렇게 배 아프냐? 배 아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내 언론은 교황이 바로 오겠다고 직접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얘기한다고 지금 보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또 폴란드도 가고 쿠바도 가가 신앙의 자유를 마구마구 퍼뜨렸으니까 북한에도 가면 신앙의 자유의 문을 열고 북한이 개방 개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북한이 원래 캐톨릭 국가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때문에 공개적으로 캐톨릭 신자가 안 나올지 몰라도 종교나 이념이라는 것은 가장 뿌리 깊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캐톨릭 신자라고 클레임을 말하지 않을 뿐이지만 원래 캐톨릭 국가는 캐톨릭 신자들이 종교나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서 공개화하지 못할 뿐이지 그들의 신앙은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나 쿠바 같은 데는 교황이 온 것이 바로 영향을 줬어요.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의 자유를 갖도록 하고. 북한이 캐톨릭 국가예요. 교황이 한번 왔다 가면 그냥 바로 캐톨릭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배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누가 제일 두려워할 것 같아요? 당연히 김정은이죠. 두 번째 누가 제일 두려워할 것 같아요? 중국이에요. 중국. 교황 오면은 중국이 불편해요. 왜? 중국 14억 인구 중에 지금 알게 모르게 확산되는
기독교 신자가 2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파륜궁보다 더 많아, 숫자가. 중국은 지금 내놓고 지하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공개화된 종교 집단 교회를 가고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성경을 읽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민주주의 뿌리가 될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깔아먹는 가장 근본이 될 수 있으니까, 공산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이 정부가 좋아하는 하나의 촛불이 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 와서 북쪽이 만약에 김정은이 개가천선해서 종교는 마약이 아니야, 스탈린이 그 얘기한 건 지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교황이 왔다 갔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캐톨릭 혹은 개신교 다 믿어 좋아.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 안 편해요. 시진핑이 안 편해요. 아니라도 지금 시진핑의 독자 체제, 독주의 1인 독주 체제, 독재 체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태클 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발점을 무역전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1인 독재 체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하나하나 파고드는 과정이에요. 첫 시발점이 무역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력 파괴. 중국 사회 전체가 밑에서부터 흔들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대중정책입니다. 그게 가시적인 첫 단계가 무역전쟁이에요. 복진님 안녕하세요. 우리 부회장님. 뭐 이미 나왔습니다. 91년도 뭐 북쪽도 한번 교황 초청하려고 했다. 2000년도 뭐 시도해봤다가 체제 무너질까 못하는 거예요. 교황이 와가지고 무슨 총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교황의 종교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 전하고 나면은 핍박받는 북한 인민들 유일하게 살 길이 종교라고 매달리면 이건 총칼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겁니다. 총칼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쓸데없는 걱정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김정은이 그렇게 열어줄 리도 없고, 더 원천적인 얘기하면 어베일러블이라는 시간이 된다라는 그 말 가지고 교황이 가겠다까지로 해석을 해가 국내에 홍보하고 있는 이 정부의 외교 성과 부풀리기, 까발시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가가지고 시큰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가기 전에 영국한테 잘 보이려고 BBC 서울 특파원하고 인터뷰까지 다 하고 갔어요. 사전 분위기 정지 작업 해놓으려고 갔는데 매일 총리 만나니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유엔 제재를 만든 제재 결의를 주도한 국가들인데 어떻게 대통령 한 분이 오서 그 말 한다고 내가 트럼프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설사 트럼프가 날 보고 주먹으로 턱을 한 대 안 친다 손치더라도 북한 핵을 완전하게 없애야 되는 것은 전 세계가 지금 바라는 공통적인 희망입니다. 보세요. 아셈 의장 성명에 CBD만 넣은 게 아니에요. 핵에 대한 CBD만 넣은 게 아니에요. 대량 살상무기, 핵 미사일 플러스 대량 살상무기까지도 CBD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에 생물무기, 화학무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무기라는 거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걸 의장성명에서 채택했어요. 혹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이 방방 떨만하죠.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김정은한테 주먹으로 정말 턱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 보복으로 빨리 남북 경협 안 한다고 서해에서 뭐 또 일 하나 벌릴지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도 지금 문 대통령이 자기한테 자랑거리를 안 들고 오니까 김정은인들 교황청에서 한 얘기를 해석을 못하고 있겠어요? 분명히 교황청에서는 북한 초청장이 공식화하기를 오기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공식화. 교황청 내에 국무원장이 그걸 받으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황님이 가시는 것도 좋으냐,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정식으로 북쪽에 통보하고 북쪽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 더 아이러니가 뭡니까? 만약에 받아들인다 손치더라도 북한에 사제가 한 명도 없으니 만약에 교황이 오신다면 교황을 영접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교와 사제가 다 평양으로 파견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구할 수 있는 희망의 가장 큰 단체는 아이러니컬하게, 내가 아이러니컬이라는 건 사실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십자군 전쟁을 봐도 종교단체만큼 정치에 더 열렬한 단체도 또 없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터키에서 억류되어 있던 목사 한 사람 나오는데 그렇게 행복해서 미 국민 전체가 보는데 안수기도, 브론슨 목사로부터 안수기도 받는 뭐 쇼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쇼까지 벌리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 하니까. 캐톨릭들이 이 기회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에게 정말 평화를 갖다 주는 건지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 우리 대통령님 유럽까지 가셔서 애를 너무너무 많이 쓰시고 사진에도 사진 찍는 시간도 놓쳐버리고 돌아올 때 빈손이 아니어야 되는데 김정은의 눈에 봐도 이건 외교가 아니고 외도한 것처럼 보이고, 영접하는 당사국, 외교의 당사국인 국가들도 야, 이거는 뭔가 정상적인 외교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뒤에서 속어로 표현해서 사바사바 뒷거래 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건데 이거 외도와 다름없는 거 아니야? 대연님, 제가 목이 맥히 보입니까? 예, 물 좀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음교회도 문정권 따라 병원 지원한답니다. 병원, 뭐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가셨죠. 예? 그 속내는 제가 이 방송에서 안 하겠습니다. 자칫하면은 종교 문제, 제가 그 속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겉으로 보는 만큼 그렇게 순복음교회가 14 기념식에도 참석하고 이 하는 게 꼭 좋아서 했다라기보다는 이 정권이 상당히 동참과 기여에 대해서 강압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제가 계속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 아유, 의원님 잘 들었는데 좋아요 눌러달라는데 좋아요라는 글씨가 없어요. 이겁니다. 이건 어디 나오냐? 유튜브 화면을 열어야 이게 나옵니다. 혹시 제 페북을 보거나 이런 분들 있고 또 카톡을, 페북이 한데 카톡으로 전달해 주는 거 보고 이거 없다고 하시는데 유튜브 원 화면을 열어야 이게 나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동아님 감사합니다.